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미분에 관해서 책을 좀 보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볼까요? 어지럽나? 오케이. 요 근래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도 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이틀은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미적분에 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미적분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일반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까요? 그럼 강의 자료가 여기 있구나.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올해 이 자료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프로블럼 1이 있고, 프로블럼 1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괄호 열고 x-y 플러스 1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y 괄호 닫고 부등호 작거나 같기를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접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2의 3분의 1승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쉽지 않나? 2는 2.7 무리수고 그렇게 되나? 3분의 1은 별로 어렵지 않겠네? 자, 그런데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x가 0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질문을 받기를 어떻게 질문받냐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C나 C++이나 파이썬이나 어떤 랭귀지든 간에 이런 어떤 주어진 변수 x가 0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그런 if문을 사용한다면 이때 이와처럼 방정식을 사용해서 x가 0이 같은지 물어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니면 x의 절대치 값이 주어진 스레시홀드 값, 예를 들면 여기서는 0.001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지도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긴 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큰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단순한 어떤 질문, 단순한 문제로부터 버그가 발생해서 크나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실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처럼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수학 이론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알더라도 이제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응용 수학 수업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x-y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y 플러스 1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y가 0보다 각근의 작은지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크기 비교 연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값 또한 left hand side가 어떤 숫자가 돼야 되겠죠. 숫자가 0보다 작거나 작은지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left hand side의 값이 실수 값이기 때문에 자 실수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좌측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두 식의 곱이잖아요. 이게 볼드랄까 두 식의 곱인데 두 식의 곱이기 때문에 어떤 A라는 문자로 대체하고 B라는 문자로 대체해서 두 수의 곱이 0보다 같거나 작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0보다 같거나 두 수의 곱이 0보다 같거나 적을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A도 실수 값이고 B도 실수 값이니까 일단 여기서 관심이 뭐냐면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문제겠죠. 두 수의 곱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 생각한다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파지티브 값이 양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 또한 뭐가 될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이 음수인 경우는 한 놈이 플러스일 때 다른 놈은 반드시 AND 개념으로 마이너스 돼야 되고 한 놈이 A가 음수라면 반드시 B는 양수가 돼야 되겠다. 두 개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 부호가 달라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따져볼까? 첫 번째 경우 x-y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고 동시에 x제곱 마이너스 y가 0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한다면 자 요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x가 하나 있고 y가 하나가 있죠. 변수를 정의구역으로 생각하는 변수가 x, y 두 개이기 때문에 몇 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면 되냐면 생각하기를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는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수집합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마이너스 sorry 여기 뭐랄까 오케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모두 작다는 식을 변형을 가해 보겠습니다. 즉 좌변에 y만 남기고 우변에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좌변에 y만 남기고 모든 식의 값을 우변을 넘기려면 자 마이너스 y 0보다 같거나 크다 x를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게 되면 아니면 요걸 오른쪽을 넘기고 오른쪽에 너무 왼쪽을 넘기게 되면 자 y가 오고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좌변에 있는 y는 x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y 값은 x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는데 이것이 어떤 도형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죠. 직선에 의해서 경계되는 부분 아래쪽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 같은 방법대로 y만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 식들을 우변을 남겼을 때 정리해 보면 y는 x제곱보다 같거나 크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y는 x제곱.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볼까? 이 부분을 부동호는 여기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y는 x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2차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왼쪽에 있는 요놈 식과 요놈의 식을 같이 쓰게 되면 y는 x 플러스 1이면 자 직선을 걷으면 y 넓이는 1이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고 요 부분에 뭐가 되겠다? 아랫부분일까요? 아랫부분이네. 아랫부분이 되고 왜냐하면 y 값이 직선의 값보다 작거나 했으니까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y는 x제곱이니까 x제곱 그래프를 녹색으로 그려볼까? 0,0을 지나고 요렇게 아래로 볼록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직선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포물선의 그래프는 나중에
그리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치고 일단 y는 x제곱보다 각하나 크다고 있으니까 위쪽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and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표현된 영역과 초록색으로 표현된 영역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부동식의 영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등식을 이용한다.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등식, y는 x 제곱이라는 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 아랫 영역, 윗 영역, 왼쪽 영역, 뭐 크다 작다 영역에서 y 값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식의 영역을 구함에 있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등식을 이용해서 그 경계를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그 경계로 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사용하게 되면 부동식의 영역을 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를 나중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 하나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동식과 등식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등식과 부동식은 식으로부터 발전된다. 식의 일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렇다면 식은 뭐냐? 식이란 놈은 문자와 숫자를 무엇을 이용해서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지금 현재까지는 사칙연산을 이용하는 거고 나중에는 다른 연산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문자와 숫자를 사칙연산을 사용하여 나타내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식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 5승이 있다. 이것도 2라고 하는 숫자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x의 지수성 2라고 하는 것은 숫자인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x가 몇 개 곱해져 있다? 2개 곱해져 있다는 말이고 자, 3 곱하기 xy 더하기 4y 5승이죠. y 5승이라고 하면 y가 몇 번 곱해져 있다? 5번 5번 곱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식마다 요것도 하나씩이고 위에 것도 하나에 요것도 식일 거고 요것도 식일 거고 요가 식일 텐데 식마다 뭐 좀 고치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붙일까라고 하면 차수가 즉 정확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대략적으로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의미해서 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자, 차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차수를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먼저 항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자, 곱셈으로만 곱과 나누기로만 나타내어진 것을 항이라고 그러겠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x 2 곱하기 요놈은 2 곱하기 x 곱하기 x가 된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없는 거죠. 요놈이 하나의 항이 될 거고 요놈은 다시 뭐가 되느냐면 3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항이 될 거고 다시 말하면 덧셈이 있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겠다? 항이라 그러겠다. 자, 그래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겠다? 식이면서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뭐라고 그러겠다? 다항식이라 그러겠다. 만약에 2x 제곱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 줘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 단항식이 될 것이고 항이 여러 개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항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을 다항식이라 그러겠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수라는 놈은 각 항마다 차수가 있을 텐데 자, 문자가 몇 개 있느냐?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몇 개 있다? x 곱하기 x 두 개 있으니까 문자가 몇 개? 두 개 따라서 차수가 얼마? 차수가 2가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보라색으로 표현할까? 첫 번째 항은 차수가 몇 개? 2x제곱 자, 차수가 2가 되고 자, xy 차수가 얼마? xy 문자가 몇 개? 두 개 있으니까 이 차수가 2가 되고 y 5승은 뭐가 되겠다? y가 5개 있으니까 5차가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뭐가 제일 좋을까? 제일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하겠다. 따라서 처음에 주어져 있던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의 차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각 항들의 차수 중에서 제일 큰 놈이 5, y 5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 번째 항인 차수 5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어떤 호칭들을 이제 이야기해봤는데, 그리고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를까? 2, 3, 4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수라고 얘기를 하겠다. 코에피션트 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이름들에 관해서 이제 단어 용어에 관해서 이야기되었고,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식을 이제 분류를 해보자. 자, 식이 있으면 이 식에는 다항식을 포함하는 것이죠. 항이 하나냐, 항이 여러 개냐에 따라서 식을 다항식이냐, 다항식이냐라고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주어진 식이 아까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등호라든지 그다음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도 그 또한 이제 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식을 나눌 때는 크게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누기도 하겠다. 자, 등식의 예를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0 이와 같은 놈은 등식이라고 그러겠다. 다시 말하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우변에 있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이것도 자, 식은 식인데 뭐가 들어가 있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식이라고 그러겠다. 자, 부등식은 자, 여러분들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것을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까? 이 놈을 녹색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마이너스 바꾸고 요거를 부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부등을 바꿔도 뭐 부등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나? 이름에는, 종류에는. 자, 우변에 있는 거는 뭐냐, 오른쪽에 있는 놈은 2분의 a 플러스 a랑 b,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두 개 더한 것의 합의 2로 나눴죠. 평균은 a, b 두 수의 곱의 루트를 씌운 것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하나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등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위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식을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수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둘 게 뭐냐면 등식을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0 이와 같은 경우는 신심을 받으면 특정한 숫자에서만 이제 동그라만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수에서만 만족하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모든 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항상 만족한다고 하는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 얘가 이렇게 되겠는데, 좌변에 있는 것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을 우변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죠? 인수분해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쓰고, 식을 편리하게 편하게 간단한 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편리함을 즉 증명할 때 식을 a에서 어떤 명제를 쭉 흐름을 가다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복잡한 식보다는 간단한 식이 좋을 거고, 따라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항등식에 관한 식을 적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방정식에서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러면 특정한 수에서 만족하니까 관심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특정한 수가 뭐냐,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정식의 해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1학기 때 선형계 수학에서 방정식 공부했었죠. ax equal b. 선형 방정식 매트릭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x는 a 인버스 b.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도 엄청난 문제였죠. 이번 학기에도 이걸 계속 할 텐데. 자, 그래서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그 실생활에서도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눈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주어진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 그럴 때 나머지가 얼마냐? 아니면 뭐 물건을 무엇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 또한 뭐가 되느냐면 뭐 연립 방정식 푸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 공부를 할 때 공학을 공부하든 사이언스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는 방정식을 찾는 문제인 것이다. 무슨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 것 말고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은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부동식이 무엇인지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했고, 일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 직선을 이용하지 않았나요? 아까 여기에서 어디 갔나?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 할 수 있겠네. 함수가 뭐냐? 함수가 무엇을 함수라고 그럴까요? 함수는 왜 필요할까? 함수는 왜 필요할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함수가 사용됩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집합 x랑 집합 y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래서 x가 갖고 있는 좋은 성질을 y에도 갖고 있는지, x가 증가할 때 y도 따라서 증가하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성질을 비교할 때 x가 갖고 있는 좋은 성질을 집합 y에서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도 함수라는 놈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의대학교 학생들의 집합, 응용소프트공학 학생들의 집합, 이양인 학생들의 집합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거고, 반대로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것들의 모임. 누가 멋있습니까? 멋있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과에서 멋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멋있다, 아름답다, 예쁘다, 뭐 건강하다, 뭐 그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죠. 그런 것들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모임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자인수의 집합, 그 다음에 정수의 집합, 그리고 유리수의 집합, 무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게 복소수의 집합. 여러분들 복소수는 신호 처리에서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제 강의에서는 복소수까지는 다루지 않고 대부분 다 어디에서 실수 집합에서 다룬다는 걸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집합 x가 있고 그 다음 집합 y가 있을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을 뭐라고 보겠다? 펑션인데 앞에 있는 놈이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집합을 공분역이라고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자 x 정의역에서 이제 원래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함수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펑션의 앞에 글자를 따서 f라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다른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f 다음에 스펠링이 뭐가 있죠? fg 그다음 hi 이렇게 순서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f가 되고 어떤 x가 정의역이었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 다 이렇게 요거 대응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겠다? 치역이라고 그러고 보통 f 라지 x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대응된 모임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그러고, 원래 어디에 대응시킬 것인가 전체 집합을 y라고 했을 때 보통 치역은 공분역에 포함되도록 잡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x 정의구역 실수집합이 있는데 x1에서 1은 어디로 대응되고 2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3으로 대응되고 2.5는 3.5로 대응된다 한다면 나머지는 x는 뭐가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숫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식이 무엇인지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정의역에 속하는 변수를 x라고 그러고, x를 잡았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는가? x에 대해서 1을 더하더라. 그래서 x 정의구역에 속하는 변수에 대해서 1을 더할 거냐, 숫자가 더 더해지느냐, 빼지느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함수식이라고 그러고 함수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함수가 있으면 정의구역 x에서 y로 가고 변수인 x라는 택했을 때 대응되는 값을 f of x라고 표기하고, 그때 어떤 관계에 있다? x 플러스 1이라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y equal x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걸 쓰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식으로는 x에서 x 플러스 1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 윤곽을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y equal x 제곱이라고 하는 것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생각이 될 텐데, 그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차수가 몇 차수? 뭐 상수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1차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1차인 y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전체적인 대응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정의구역을 보통 실수집합 R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Y라는 놈 또한 이제 수직선 R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의역에 속하는 수직선을 2차원 평면상에서 가로축에 놓고 그 다음에
공변형에 속하는 y축을 세로축에 보통 놓지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1은 어디로 대응된다 그랬죠? 2로 대응된다 그랬으니까 1이 2로 대응되고 2는 3으로 대응되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이랑 위에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이랑 동일하지 않을까? 여러 개. 이거 간단하게 하려고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닌가?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1에서 대응되고 2에 대응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교 좌표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x, y에 대해서 x에서 어디로 대응된다? 수직으로 쭉 위로 올리겠다. 그 다음에 y에서 수직으로 y축에 대해 수직을 올리겠다.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1,2 x에서는 1이 오고 y에서는 2가 왔다 라고 해서 1,2가 되겠다. 여기서는 2,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점들 이거 다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다 지우면 그래서 x에 대해서 무엇을 1에서 undo x 1 잡았을 때 y가 2, 1,2 x가 2 잡았을 때 2,3 0 잡았을 때 1 마이너스 1에서 때 0 되는 y 값은 얼마? 0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윤곽을 대략적으로 점을 스캐닝 한 다음에 대응되는 점을 이렇게 쭉쭉쭉쭉 찍다 보면 어떻게 되겠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빽빽하게 다 채워질 거니까 대응되는 점들을 집합 다 모으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 형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y x 플러스 1은 차수가 1차일 때는 뭐가 되겠다? 직선 형태가 되겠다는 것. 만약에 그리 직선이 되고 차수가 2차인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차수가 2차인 경우 즉 y x 제곱 마이너스 2가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1이 되고 0이 0이 되고 1이 1이 되고 3이 9가 되는 얘 같은 경우는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gx fg 다른 함수니까 g라고 사용할 거고 g of x는 어떻게 대응되겠다? x를 하나 택했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x제곱 관계가 되니까 g of x는 x제곱이라고 하겠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려봅시다. x축, y축. 아까 0일 때, 자, 한번 그려볼까? g of x는 식의 x제곱이라고 그랬나? 0 넣으면 뭐가 나오죠? 0 나오고. 오케이, 0,0.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을 때 1 나오고, 2 넣으면 4가 되겠네? 2, 3, 4. 너무 큰가? 그러면 여기 가운데 2분의 3 넣어볼까? 2분의 3 넣으면 4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9는 2 더하기 4분의 1 되니까 2보다 조금 크겠네? 요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도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2분의 1 넣으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넣어도 4분의 1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하다 보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느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 좀 예쁘게 그릴까? 너무 이상하다, 그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1차식은 1차식은 요거
2차식은 여기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럼 3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차식은 y x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y x제곱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y x 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y x 하승은 제곱이랑 유사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보통 함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y equal an xn 플러스 an-1 xn-1 되겠죠? 자, 여기 앞에 있는 an-1은 개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xn은 차수가 n차 차수가 n-1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짐작하는데 최고 차수가 여기서는 얼마가 되죠? 최고 차수가 n이 됐잖아요. 그 최고 차수가 n이 짝수면 뭐가 된다? 양 끝점이 같은 방향에 놓였다. 같은 방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걸 보고 할까요? 1차 같은 경우 x가 커져갈수록 y에서는 계속 커져가죠. 그래서 위쪽 상단에 있고요. 무한대까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오른쪽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음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 값 또한 뭐가 되죠? 작아지죠.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있다. 즉 y equal 0이라고 하는 x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y 값을 비교하면 마이너스겠죠. 다른 방향에 놓이겠다. 반대로 x제곱 y equal x제곱 차수가 2차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위에서 끝난다. 즉 차수가 제곱 2차일 때는 어떤 y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한이 많이 갔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x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 대응되는 y값 또한 같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같은 부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최고 차수가 짝수일 때는 같은 방향에 동일한 방향에 놓이게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다? 다른 부호를 넣는다. 다른 방향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왜 근데 둘 다 오른쪽이 다 양수일까? y값이. 왜냐면 x가 크면 클수록 y값도 다 커져갈 거니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3승, 마이너스 5승처럼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경우는 이제 y값은 짝수일 때는 양의 값을 갖고 홀수일 때는 음의 값을 가질 거니까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고차항 앞에 있는 개수 an의 부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방향을 뒤집는다. an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모양 위의 그래프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an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는 부호를 바꾼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짝수항일 때는 위쪽에 있다면 이제는 뭐가 된다? 아래쪽 음수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되겠다. 물론 여기가 똑같은 높이를 갖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부호가 x가 양수일 때 y 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 x가 음수일 때 y 값이 양수가 돼야 될 거니까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코에피션트 개수가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상수. 문자가 없는 경우, 변수가 없는 것은 요 하나밖에 없죠. 요 상수항이 갖는 것은 뭐냐면 y 절편이에요. y 절편이란 말은 뭐냐면 x 값이 0일 때 대응되는 함수 값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다 0을 집어넣어 봐요.
0 넣고 0 넣고 앞에 있는 개수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뭐가 된다? 요 xn이 0이고 xn-1승 0이고 x가 0일 거니까 이러면 다 0이 되고 나머지 뭐만 남는다? a0만 남겠죠. 그래서 a0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x축, y축이 있으면 함수가 어디를 y축을 어디를 지나가느냐가 뭐가 된다? y 절편이 되겠다. 자,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y 콜 2x 3승 마이너스 그대로 카피해 볼까요? 이걸 복사하기 어디로 가져가 볼까? 여기로. 안 되나? 복사하기에서 까먹었다. 사용하는 방법. 어쨌든 이거를 끄집어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차수가 이걸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차수가 몇 차? 자, 질문. 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 뭘 알아야 된다? 최고차 개수인 a의 3이죠. 요 값이 부호가 뭐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상수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먼저 차수가 얼마가 되죠? 여기 있는 최고 차수가 3이죠. 3은 그래프 어떻게 된다? 요거죠.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최고차의 부호가 여기서는 얼마? 2가 됐으니까 0보다 크다이죠? 요건 아니고 요게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 플러스 1이니까 자, 이제 요것을 그려볼게요. x축, y축. 일단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 상수항이 요걸 지난다. 전체 그래프 계획은 여기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 같아? 요 정도 선이겠네?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요렇게도 지날 수 있겠네. 요렇게도 지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좀 어지럽나요? 알아야 될 게, 전체 그래프 계획은 딱 정리해보면, 요 점을 지나는데, 이 그래프 계획 요건데, 요 0,1을 어느 점에서 이렇게 지날지, 요렇게 지날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굴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굴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잘 모르겠네. 어쩌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굴곡이 아래에서 굴곡이 일어난다. 위에서 굴곡이 일어난다. 굴곡이 아래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참, 그건 좀 더 다시 하기라고. 자, 그래서 아까 원래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y x 플러스 1은 요 함수의 그래프였죠. 요 그래프였고, 그래서 처음에 등호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겠다. 직선인지 곡선인지. 요걸 조금 더 노란색으로 칠할까? 칠하고. 자, 부동호니까 우리가 부동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 있잖아. 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등호는 경계선이고 경계 영역 경계선 아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경계에 놓여 있지 않은 제일 간단한 점을 한번 택해 보자. 0,0이라는 점을 임의로 택한 거예요. x가 0일 때 y가 0인 점을 택해 볼 거예요.
x가 0일 때 y는 1이 대응되는 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선 위에 있지 않는, 도형 위에 있지 않는 임의의 점을 선택한다. 자, x 0을 넣게 되면 대응되는 y 값은 뭐가 되죠? 여기는 x 플러스 1은 1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방금 선택했던 y 0이랑 뭐랑 비교하겠다? 방금 여기서 선택했던 0이랑 대응되는 값이 1, 지금 대응되는 값이 여기겠죠? 여기 있는 y 값과 여기 있는 y 값을 비교할 거예요.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작다? 여기서 0이 더 작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0, 여기 나오는 y 값이 0이고 여기에서 x 플러스 1은 1이겠죠? 여기서 항상 만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0,0이라는 점은 어느 영역에 있다? 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 경계까지 만나는 지점까지 그 점을 포함하는 영역을 어떻게 하겠다? 칠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방법대로 y = x 제곱에 관해서 먼저 경계를 그리고 자, 요놈인지 요놈인지 둘 중에 택해야 되겠다. 자, 경계에 있지 않는 점 임의의 점 한번 잡아볼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0,1을 잡아볼까? 0,1을 잡았을 때 이때 y 값이 얼마죠? 1이죠. 자, 그때 x에 0 넣을 때 0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그때 대응되는 그래프상의 0은 여기 있죠. 자, 어느 게 더 커요? 1이 더 큽니까? 0이 더 큽니까? 1이 더 크죠. 따라서 요 있는 점은 뭐가 되겠다? 만족하는 점이 되겠죠.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영역을 포함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림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고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직선의 아래쪽 이라 그랬나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뭐가 됐죠? 곡선의 위쪽이라 그랬죠?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뭐가 된다?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쭉 다 지우고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경계에 있지 않은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제 선택을 하고 나머지 참인 영역은 아까는 우리가 요걸 했나요? 뭘 했나? 그쵸, 요 플러스를 했구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y가 그쵸, 플러스를 했구나. 그쵸? 오케이. 여기에 관해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일 때만 했잖아요. 아까 처음 이야기하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다시 일일이 또 계산하려고 힘들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만족했던 점을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y = x 플러스 1이라는 영역 그리고 경계 그리고 그 다음에 y = x 제곱 경계를 그린 다음에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경계에서 두 도형에서 만들어지는 영역이 몇 가지가 나눠질까요? 자,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되나? 4번 영역, 5번이 되나? 왜 이리 많아졌지? 4가지 아닌가? 그래서 또 있나?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우리가 경계에 있지 않는 임의의 점을 하나 택해보자. 여기서 뭘로 택했냐면 0,4를 택했네요. 즉 0,4를 택했다 칠게요. 자, 원래 주어진 식이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식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y가 지금 0보다 같거나 적은지를 물어본 거 있죠? 자, x 자리에 뭘 넣었다? 0 넣고 이게 0,4라 그랬으니까 y 자리에 4를 넣어 볼까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죠? 0, 4, 1 이렇게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두 수를 곱하게 되면 12가 됐죠. 근데 12가 아까 0보다 적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12가 0보다 작을까요? 아니죠. 거짓이죠. 따라서 여기에 0,4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다? 폴스 영역이에요. 폴스. 그러면 그 경계, 그 영역 바깥에 있는 놈이 뭐가 되겠다? 이게 그 0,4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거짓 영역이라 그러면 그 경계에 있는 영역들은 뭐가 되느냐면 이놈은 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참 다음에 거짓 영역, 여기 참 영역. 그래서 원래 찾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영역 변수들의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영역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첫 번 문제를 다루었고, 첫 번 문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쭉 줄여서 첫 번 문제를 가게 되면 어떤 문제였나? 요거였죠.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건 뭐냐면 부동식의 영역을 부동식을 만족하는 xy의 해를 xy 영역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정식은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유한계의 점들의 집합이 방정식이고 방정식 해가 되고 부동식의 해는 어떤 영역이 나와요. 뭐보다 같거나 작다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이퀄이 아니라 같거나 작다 또는 크다 작다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의 집합은 유한계의 점들의 집합, 부동식의 해의 집합은 영역들의 집합. 그래서 면적 영역이 나오고 범위가 나올 거예요. 부동식의 영역을 어떻게 구하는가? 방정식을 먼저 구한다. 먼저 부등호가 아닌 등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경계 영역의 경계를 먼저 만들어내고 경계에 의해서 주어진 공간을 분할한 다음에 어떻게 분할했죠? 뭐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어디서 분할했나? 여기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계를 이렇게 먼저 분할한 다음에 경계에 놓이지 않는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점에 넣어서 어디에 넣었죠? 부동식에 넣어서 그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 값을 넣어서 그 점의 값 x과 y 값을 넣어서 참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저 식에서 여기 이 원래 주어진 점의 값이 참이라 그러면 그 점을 포함하는 영역이 참인 영역이 되는 거고 이웃된 영역은 거짓이 되는 거고 참인 영역은 나머지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 질문할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거 아이패드에서 나온 결과라서 미안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래요. 그 시리가 갑자기 나왔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조금 전에는 1차, 2차만 다뤘잖아. 고차, 즉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우리가 뭐 폴리노미얼 함수만 다항식만 다룰 건가? 뭐 사인 함수도 그려야 되고 코사인 함수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보겠지만 이거 한번 들어볼까? 여기에서 다점 this most DESMOS 이쪽 사이트 한번 들어가. 이쪽 사이트 한번 들어가면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smos.com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서 캘ኩ레이터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뜰 텐데 원래 디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인 함수를 그렇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 있죠? 이쪽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있을 거니까 뭐 sin x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y 이퀄 다시 y 이퀄 y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될까? 없애버리고 하면 2에 뭐 하여튼 여러분 해볼래요? 익스포넨셜 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래요? 보자. 다시 아까 y는 갑자기 y는 2의 x 아니네. 2의 x를 지수로 어떻게 하지? 지수를 처리해주는 방법이 이거 할까?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 x의 지수 제곱. 그러면 2에 변수 2를 쓰고 지수하고 x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 다시 그러면 2에 넣고 x를 넣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앱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요. 경우 따라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만들어져 있는 이런 앱을 이용해서 수학을 공부할 때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기 앱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복잡한 식이 나오거나 그러면 요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웹에서도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뭐냐면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수 그래프 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순간 기울기인 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간다고 치고요. 이제 전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느냐? x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y값이 r이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y값이 위로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순간 기울기가 얼마인지.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산을 탔을 때, 저게 지금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점을 잡고 그 다음 다른 위치를 보면 되는 거죠. 보았을 때 위쪽에 있는 건지 아래쪽에 있는 건지 비교하잖아요. 한 점, 두 개의 위치에서의 높이 값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높은 건지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 점보다는 한 점에서의 값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순간 기울기가 될 텐데, 미분을 사용하고 도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알 수 있고, 원래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올라가는지 요 위치를 알아내는데 미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분을 모르게 되면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극소가 되고 어느 지점에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는지 알면, 아하, 여기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왔다 이 정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전체적인 그래프 계형을 알 수 있으니까 최소값, 최대값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미분, 즉 도함수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주어진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